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는요, 업무방해 관련돼서 문제 요청하는 친구가 있어서 업무방해 관련 문제를 좀 골라봤습니다. 자, 기억번에 업무방해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위헌범이라는 뜻이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그러니까 업무 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 업무가 공정하지 않게 하는 것도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우선 지금 이 업무방해가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거 좀 기억 좀 해두십시오. 원래 우리 국가적 법익하고 사회적 법익은 원칙적으로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이게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추상적 위헌만 발생해도 처벌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뜻인데, 개인적 법익은 보통은 침해범이 많습니다. 근데 개인적 법익 중에서 추상적 위헌범이 있더라는 거죠. 요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 법익 중에 추상적 위헌범, 예외적으로 개인적 법인데 추상적 위헌범이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강제집행면탈죄하고 그 다음에 방해, 각종 방해 있죠? 지금 말하는 업무방해 같은 거. 물론 이거 방해를 외우시면 공직방해도 추상적 위헌범이 된다고 같이 외우시면 좋아요. 방해죄라는 거, 그다음에 폭행죄, 모욕죄, 그다음에 훼손, 명예훼손죄나 신용훼손 같은 거, 그다음에 유기학대죄. 우리 개인적 법익 중에서는 추상적 법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추상적 위헌범이 요거는 좀 하나 키우세요. 개인적 법익 중에 추상적 위헌범 해가지고 자, 보세요. 요건 이렇게 해두십시다. 집에서 방폭하지 뭐해요, 이렇게 보세요. 자, 추상적 개인적 법익 중에 추상적 위헌범, 추운데 이렇게 보세요. 추상적 위헌범, 추운데 집에서 방폭하지 뭐해요,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강제집행면탈, 방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유기학대, 이게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방해죄도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는 거 하고, 공정성을 침해하면 그것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좀 외워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임대인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해서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 설립 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 신고를 연장해 버렸죠. 자, 휴원 신고를 연장한 거, 이게 새로운 임차인 을이 이 건물에서 학원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위계나 위력이나 이런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느냐 문제가 있는데, 우리 법원이 업무방해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례 중에 자기 같이 이렇게 하다가 자기 명의로 학원 설립이 돼 있다는 이유로, 폐원 신고를 해버려가지고 학원을 못하게 하는 경우 있죠. 그럼 자기가 명의가 자기 명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폐원 신고를 해버리면 정말 학원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업무방해가 됩니다. 이건 업무방해가 되는데, 요거는 지금 폐원 신고한 게 아니고요, 기존의 건물을 쓰던 사람이 휴원 신고를 연장을 했어요. 우리 대법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폐원 신고를 해버리면 영업을 못하는 게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데, 이 휴원 신고를 연장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학원 설립을 못하는 거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이 사건에서 왜 이 사람이 휴원 신고를 하지 않았냐면, 이 건물 임대인하고 보증금 간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건물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휴원 신고 해버리는 순간에 이제 보증금을 못 받게 돼 있으니까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서 분쟁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 보증금을 못 받고 있으니까 휴원 신고 연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이걸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판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자,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는데 그 컴퓨터를 입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이건 당연히 뭘로 볼 수 있다? 위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정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지율을 좀 확인할 거 아닙니까? 지지율을 확인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지율을 조작하기 위해서 컴퓨터에다가 자기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번호를 다 받아가지고 그 번호로 전부 다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전부 다 이렇게 거짓말로 허위 등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1000명의 사실 그 지지율을 조사하는 사람들의 1000명의 인증번호를 받아가지고 그 1000명의 인증번호를 가지고 자기가 특정인에게 다 지지를 눌러버리면 컴퓨터에 입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업무 담당자는 뭘 보고 판단합니까? 컴퓨터에 봤더니 와, 이 사람이 지지율이 엄청 높네. 그럼 이 사람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겠네. 이런 업무에 오인이나 착각이나 부주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컴퓨터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도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위계한 업무방해가 성립이 된답니다. 하지 않는다가 X. 자, 그 다음 인터넷 자유 게시판 등의 실제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했죠. 객관적 사실을 게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아닐까요? 위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객관적 사실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위계에 해당한다 그러면 역시 X. 자,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기억번에 업무방해는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위헌만 발생하면 좋겠다는 거 하고, 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돼도 업무방해다. 바로 요 사례죠, 요 사례. 지금 여기 보면 컴퓨터에다가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 인해서 이 업무를 일으킨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되게 지지율이 높은가 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업무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업무가 적정하거나 공정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방해가 될 수 있다. 니은번에 이 사람이 휴원 신고를 하지 않은 거, 휴원 신고를 연장한 거, 연장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못하게 된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임대인하고 분쟁 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증금을 못 받아가지고 분쟁 중이었기 때문에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이거 하는 게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디귿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부주를 일으킨다면 위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않는다. 틀린 거고, 객관적인 사실을 겨웠다면 이건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이 다고라 2개가 틀렸고요. 앞에 가나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수고했습니다.